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조선시대 중엽의 어느 날, 박춘보라는 떠돌이 머슴이 힘차게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춘보는 가난하고 못생겼지만 힘이 장사고 성격도 좋았지요. 허드렛 일마저도 부지런히 하여 가는 곳마다 양반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 춘보도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사내였지요. 하지만 워낙 못난 얼굴이라서 여종들마저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영감 집에서 우연히 머슴살이를 하던 중 몸종으로 일하는 김향기를 보았습니다. 향기는 그 동네에서 미모로는 으뜸이었지요. 춘보는 향기에게 첫눈에 반하여 홍영감 집에서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향기가 보일 때면 일부러 남자답게 장작을 패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향기는 새침대기처럼 눈길도 전혀 주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춘보는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향기가 좋았습니다. 향기의 못짓 하나하나가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빨래를 할 때도 멍하고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춘보가 향기가 신고 있던 버선 한 짝을 몰래 들고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춘보야, 뭐 하는 거야? 당장 버선 내놓지 못해? 나랑 혼인하면 내줄게. 어여 혼인하겠다고 말해줘. 춘보를 겨우 따라잡은 향기는 화가 났지만 꾀를 하나 부렸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춘보가 혼인해달라고 계속 조를 것이 뻔하였지요. 나하고 정말 혼인하고 싶니? 그렇다니까. 나하고 혼인해주라. 그러자 향기가 머리를 아름답게 쓸어넘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춘보는 향기의 머릿결에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럼 벼슬에 올라. 떠돌면서 머슴살이하는 사람하고 혼인할 수는 없잖아. 벼슬에 오르면 바로 혼인해줄게. 정말 벼슬에 오르면 나하고 혼인하는 거야. 그렇다니까. 벼슬에 오른 뒤에 다시 얘기하자. 춘보는 기분이 좋아 집으로 돌아갔지만 머슴 신분으로 벼슬에 오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향기는 일부러 춘보가 포기하게끔 불가능한 조건을 말한 것이었지요. 춘보는 한참 고민하다가 무작정 한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홍영감은 일을 잘하던 춘보가 갑자기 한양으로 간다니 섭섭했지요. 춘보야, 그러지 말고 여기서 내 식솔이 되어주지 않으련 너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녀석을 다시 구하기는 힘들 것 같구나. 그렇게 떠돌아 다니는 것도 이제 지겹지 않느냐? 내 곁에 평생 있어주면 내가 너를 아들 녀석 부럽지 않게 대해주마. 하지만 춘보는 향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대감마님. 향기와 혼인하려면 무엇이든 해봐야지요. 제가 무슨 수를 써든 벼슬을 얻고 오렵니다. 향기와 혼인한다니. 벼슬은 또 무슨 말이냐? 사정을 들은 홍영감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예끼 이놈아. 평생 머슴살이만 하던 놈이 어찌 벼슬에 오른단 말이냐? 그러지 말고 내 식솔로 들어오라니까. 그럼 내가 향기보다 더 어여쁘고 고운 색시를 구해주마. 저는 향기 아니면 안 되겠사옵니다, 대감마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를 막을 수 없사옵니다. 그러자 홍영감도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떠냐? 내가 400냥을 줄 테니 향기와 혼인하지 못하면 평생 내 식솔이 되는 것이니라. 만약에 니놈이 향기와 혼인하면 소장농하던 땅을 모두 너에게 주마. 사실 홍영감도 춘보가 벼슬에 오를 수 없다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향기처럼 400냥을 내걸고 장난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반드시 벼슬을 얻어서 이 400냥 갚아드리겠사옵니다. 허세 부리지 말고 그냥 내 식솔이 되라니까 그러느냐? 한양에 가서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거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솔로 받아줄 테니. 알겠느냐? 춘보는 홍영감에게 큰 절을 올리고 무작정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은 춘보가 생각한 것보다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았지요. 고기와 야채들이 즐비한 저작거리는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춘보가 한양 땅을 밟았던 날은 아주 특별하였지요. 풍년이 들어 마을마다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흥겨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춘보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의문 앞에서 거지들과 악대가 흥겹게 춤을 추고 놀고 있는 것이었지요. 오늘도 이렇게 풍각쟁이 패를 데리고 오느라 고생이 많았소. 왕초가 잔치를 벌이자고 하는데 오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왕초는 바로 거지들의 왕이었지요. 왕초가 특별히 악대를 불러서 거지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거지들이 이렇게 볼품은 없어도 잔치가 끝날 때마다 높으신 나리를 불러 비나리를 하지요. 앞으로 높은 곳에 올라갈 분의 만수무강을 빌면 우리 거지들도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이오. 왕초가 손을 번쩍 들자 거지들이 일동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춘보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신기하고 재밌어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제 우리 높으신 나리를 불러서 축원과 함께 덕담도 나누도록 하자. 그러자 풍각쟁이의 우두머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 자신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왕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왕초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춘복이었지요. 왕초는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놀란 눈을 비비고는 춘복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어여 이쪽으로 오십시오 나리. 모든 사람들이 왕초가 가리킨 곳으로 시선이 모였습니다. 누가 봐도 못난 얼굴에 머슴처럼 보였으니 다들 왕초가 실성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였지요. 왕초 곁에 있던 거지들도 의아하여 고개를 갸웃하였고 잔뜩 기대하고 있던 풍각쟁이의 우두머리는 기가 막힌 얼굴이었습니다. 별 미친놈을 다 보았네. 저렇게 보잘것없는 머슴놈에게 날이라니. 거지들의 왕. 웃기고 있네. 그렇게 풍각쟁이 패는 신경질을 부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춘보도 어리둥절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왕초는 그런 춘보에게 깍듯이 고개까지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어여 오시지요 나리. 설마 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사옵니다 나리. 어여 오시지요. 춘보는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가 하고 볼을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거지들이 우르르 몰려와 춘보를 한가운데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이분이 장차 관직에 오를 분이시다. 절들 올려라. 그러자 수많은 거지들이 춘보에게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초도 빙긋 웃더니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지요. 춘보는 당황하여 얼굴이 다 빨개졌습니다. 저기 이보시오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저 떠돌아다니며 머슴살이를 하는 사람이요. 하지만 거지들은 한결같이 미소를 지으며 춘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춘보가 모든 것을 베풀 줄 아는 큰 어르신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리. 지금은 이렇게 머슴살이를 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관직에 오르실 것이옵니다. 춘보는 솔깃했습니다. 분명히 관직에 오른다니. 거지들의 왕이라고 하지만 끌릴 수밖에 없었지요. 내가 정말 관직에 오를 수 있겠소. 실은 벼슬을 얻으려고 여기 한양까지 온 것이오. 얘들아. 잔치 끝났다. 이제 주막에서 거하게 마셔보자꾸나. 거지들은 왕초의 명령에 따라 우르르 주막으로 몰려갔습니다. 이제 창의문 앞에는 왕초와 춘보기뿐이었습니다. 나리도 오역하시지요. 한양까지 오시느라 목이 많이 마르시지 않사옵니까? 그렇게 춘보는 홀린 듯 왕초를 따라 주막으로 갔습니다. 거지들이 몰린 주막은 아주 한가해서 파리가 날리고 있었지요. 주인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탓인지 거지들이 몰려와도 기분 나쁜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주막에 활기가 넘친 것이었지요. 춘보는 막걸리 한 잔을 걸치더니 배시시하고 웃었습니다. 아까는 농으로 알겠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떠돌이 머슴에게 관직이라니. 가당치도 않소. 하지만 왕초는 주막이 떠나라 크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막걸리를 수염까지 흘릴 정도로 개걸스럽게 마셨지만 왕초에게는 묘한 매력이 있었지요. 농이 아니옵니다 나리. 나리께서는 반드시 관직에 오를 것이옵니다. 그것을 어찌 확신하시오. 소인은 평생 동량을 하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요. 나리처럼 평생 몸종으로 살던 사람. 부모님이 물려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부자. 태어날 때부터 똑똑해서 과거에 급제하는 도련님들. 그 중에는 타고난 관상으로 벼슬에 오르는 사람들도 여러 봤었죠. 그럼 대기 관상법이라도 터득했단 말이오. 딱히 터득했다기보다 평생 전국을 유랑하고 다니다 보니 절로 익히게 된 것이옵니다.
왕초는 말하던 중에 곁눈질로 주막 주인을 보았습니다. 주인은 앉아서 거지들이 걸씬 들린 것처럼 먹는 것을 기분 좋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러니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지. 그것이 무슨 말이요? 왕초는 짓궂게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양반은 아무래도 다리가 부러져야 돈이 들어올 것 같사옵니다. 춘복이가 무슨 말인지 의아하고 있을 때 주인이 일어서서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왕초가 막걸리를 마시는 척하면서 주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이었지요. 주인은 생각지 못한 사고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발목을 잡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춘복이는 놀랐지만 왕초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키득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나리. 이제 저 양반은 장사가 잘 될 것이옵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것하고 장사 잘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요? 나리께서는 못 보셨사옵니까? 다리를 어찌나 떨고 있는지 원. 저러니 복이 다 달아나는 게 아닙니까? 춘복이는 어이가 없었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단 말이요? 소인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럼 소인과 내기를 하시죠. 1년이 지나서 이 주막에서 다시 만나시는 겁니다. 그때 이 주막이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내기를 하는 게 어떻사옵니까? 무슨 내기를 하자는 것이요? 왕초는 희죽하고 웃었습니다. 춘복이는 이상하게 왕초의 능글맞은 웃음이 싫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소인이 이겼사오니 여기 있는 거지들의 밥을 전부 사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 되고 있거나 망한다면 소인이 평생 나리의 몸종이 되겠사옵니다. 춘복이는 호탕한 왕초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거 재밌는 내기요. 1년이 지나서 다시 여기서 만나시지요. 그렇게 춘복이는 왕초와 금세 친해져서 취하도록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춘복이는 왕초를 조용히 불렀지요. 그런데 정말 내가 관직을 얻을 수 있겠소? 나리께서는 왜 벼슬에 오르려고 하십니까? 춘복이는 향기와 혼이 나기 위해 한양까지 왔다고 말해 주었지요. 홍영감과 내기까지 한 일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거 참. 나리께서는 분명히 벼슬에 올라 큰일을 하실 분이옵니다. 어찌 그리 생각하시오? 요즘 나라실 하시는 분들이 영청이 없어서 말입니다. 나리처럼 사랑에 열정적인 분이면 반드시 큰일을 하실 것이옵니다. 제 말씀을 그대로 따르시면 분명히 벼슬에 오를 것이옵니다. 왕초는 희죽거리며 춘복이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강원도로 떠나십시오. 제가 일러드린 곳으로 가서 1년 동안 혼자 사십시오. 춘복이는 기겁하였습니다. 하루빨리 벼슬에 올라서 향기와 혼이 나고 싶은데 무려 1년 동안 혼자 살라니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요? 방금 내가 한 말 못 들었소. 나는 향기와 혼이 내야 한단 말이요. 소인은 그저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뿐이옵니다. 나리는 지금 당장 깊은 산속에서 1년 동안 살아야 복이 밀려 들어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가장 깊은 산속은 강원도의 산골짜기옵니다. 나보고 거기 가서 혼자 뭘 하란 말이요. 그야 그건 나리의 몫이죠. 춘복이가 못마땅한 얼굴을 하자 왕초가 다시 희죽하고 웃었습니다. 소인하고 내기를 하시죠. 1년이 지나고 여기서 만났을 때 나리께서 관직에 오르셨다면 소인이 이긴 것이옵니다. 그럼 소인과 여기 거지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거지들에게 밥을 사주시는 것이옵니다. 어떻습니까? 춘복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지만 듣기에 기분은 좋았습니다. 벼슬을 얻기만 한다면야 그까짓 밥이 전부겠소. 사실 향기와 혼인도 해야겠지만 벼슬에 오르면 할 일이 한 가지 있어.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실은 어릴 적에 홍수가 나서 가족들을 전부 잃었어. 부모님은 내가 보는 앞에서 떠내려가셨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 여동생을 찾은 적이 없어. 여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좀 모자랐지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오. 벼슬을 얻으면 여동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거 참, 역시 나리는 관직에 오를 분이 분명하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소인이 일러둔 대로 하시지요. 좋소. 속는 셈 치고 해보지요. 춘복이는 왕초가 말한 대로 바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왕초가 말한 깊은 산속은 생각보다 어둡고 침울해 보였지요. 아이고, 여기서 1년이나 혼자 살라니.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관직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춘복이는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떠돌며 머슴살이를 했던 것처럼 금방 고을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며 지냈지요. 그렇게 달포가 지나니 춘복이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거하고 뭐가 다른단 말인가? 그냥 다 포기하고 홍대감님 식솔이 되는 게 낫겠구먼. 춘복이는 오늘도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새들이 급하게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춘복이는 직감적으로 새들이 놀라서 도망쳤다고 믿었지요. 호기심이 생긴 춘복이는 새들이 도망친 곳으로 얼른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웬 노인이 한 명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기절하면서 지켜보던 새들이 놀라서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춘복이는 얼른 노인을 업고 고을로 뛰었습니다. 고을로 급하게 가면서도 이런 깊은 산골에 노인이 살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의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정말 고맙네 젊은이.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는지 무리를 좀 했더니 이렇게 미천이 다 드러나는구먼. 아닙니다 어르신. 그런데 어르신도 산골에 살고 계시옵니까? 그렇다네. 혼자서 양봉을 하고 있지. 양봉이라 하신다면 꿀벌을 키운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네. 자식들이라고는 딸내미들 뿐이라서 다들 시집을 가고 양봉을 물려줄 처자식도 없다네. 그렇다고 도맡아 일을 해줄 몸종도 없으니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노인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럼 어르신. 그 양봉 제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자네가? 그런데 자네는 어쩌다 이렇게 깊은 산골에 살고 있는 겐가? 사연을 들은 노인은 허허하고 웃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고을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들었지. 자네가 떠돌이 머슴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부지런하다고 들었네. 자네만 괜찮다면 지금이라도 양봉을 배워보게나. 춘복이는 그날부터 열심히 양봉을 배웠습니다. 일단 속이 꽉 찬 통나무를 준비하고 속을 파내서 벌들이 집을 지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열심히 벌을 키우고 꿀을 팔았더니 벌통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세월이 흘러 왕초와 약속한 1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제 기력이 없어서 모든 일을 춘복이에게 맡겼지요. 춘복이는 벌어들이는 돈을 노인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멀끔한 차림의 선비가 춘복이 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진 곳까지 올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였지요. 여기 아무도 없소이까? 춘복이도 멀끔한 차림의 선비가 깊은 산골까지 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자네 이름이 춘복인가?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 자네 혹시 갑술년 9월 14일에 태어난 것이 맞는가? 춘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자신이 태어난 날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어찌 선비님이 아십니까? 선비도 놀랐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갑술년 9월 14일 해시에 태어난 것이 맞단 말이지? 대체 선비님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선비는 양팔을 벌리며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자네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네. 춘보는 영문도 모른 채 선비를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정확히 맞힌 선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선비를 따라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거리였습니다. 춘보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평생 머슴살이만 하면서 살 줄 알았던 춘보가 임금이 살고 있는 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임금 앞에 선 춘보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신들이 꾸짖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푹 숙였지요. 그래, 자네 태어난 날이 갑술년 9월 14일. 해시가 맞단 말이지. 예, 그렇사옵니다 전하. 임금은 수염을 매만지며 허허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지 않은가? 집 역시 갑술년 9월 14일. 해시에 태어났단 말이야. 춘보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임금을 쳐다봤다가 또 대신들에게 꾸지람을 받았지요. 한나란 씨의 같은 정기를 타고 태어났는데 어찌 짐은 한나라의 왕으로 팔도 감사까지 두고 있고 어찌 자네는 그렇게 머슴으로 살아가고 있는고. 춘보는 그제야 어찌된 사정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국정을 돌보던 임금이 심심하던 차에 자신과 한나란 씨에 태어난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시켜서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춘보까지 찾아낸 것입니다. 듣고 보니 기분이 아주 나쁘구먼. 한나란 씨의 같은 전기를 타고 태어났는데 누구는 임금이고 누구는 머슴이라니. 춘보는 비록 상대가 임금이었지만 응수하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갔다가는 무시만 당할 것이 뻔하니까요. 대신들이 다시 꾸짖어도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에게는 자식과 같은 꿀벌들이 있사옵니다, 전하. 방금 꿀벌이라고 하였느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평생 양봉을 하시는 어르신에게 물려받고 지금은 수백, 아니 수천 개의 벌통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벌통에 사는 벌들이 나라의 백성수에 결코 뒤지지 않사옵니다, 전하. 임금은 생각지 못한 응수를 받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들은 당황하여 얼른 춘보를 나무랐지요. 당장 끌고 가서 차명에 처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잠시 고심하던 임금은 대신들을 만류했습니다. 다시 말해보거라. 벌통이 몇 개라고? 춘보는 잘못 입을 놀렸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평생 허드렛 일만 하던 춘보. 이제는 사나이답게 주사위를 던질 때가 온 것입니다. 수천 개의 벌통이 옵니다, 전하. 벌통에 사는 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꿀은 만백성의 건강과 왕실의 번영을 위한 산물이옵니다. 그만큼 소인의 일도 국정 못지않게 중하다 여기옵니다. 대신들은 얼른 춘보를 끌어내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지요. 하지만 임금이 갑자기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짐과 한나란 씨의 같은 정기를 타고 태어났으니 보통 사내가 아니라고 믿었네. 자네 이름이 춘보라고 하였지. 그렇사옵니다, 전하. 어쩌다 그렇게 깊은 산골에서 양봉을 하게 되었나? 모든 사연을 들은 임금은 또 한 번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것 참. 모처럼 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구먼 그래. 그러자 임금의 비위를 맞추던 대신들도 하나둘씩 따라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벼슬을 얻어야 그 향기라는 처자와 혼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사옵니다, 전하. 임금은 듣기만 해도 유쾌한지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네. 자네의 그 배짱이 정말 마음에 드는군. 짐이 자네에게 내 자시에 참봉을 주겠네. 어여 가서 향기라는 처자와 혼인하게나. 춘보는 감격하여 눈물이 흘렀습니다. 임금에게 큰 절을 올렸지요. 그리고 과거 시험에도 도전하도록 하게. 자네 정도의 배짱이라면 충분히 과거 시험도 볼 수 있을 게야.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춘보는 그렇게 내자시의 참봉에 올랐습니다. 내자시는 대궐에서 쓰는 여러 가지 식품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하였습니다. 참봉은 종구품이었지만 벼슬이었지요. 신이 난 춘보는 얼른 홍대감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향기는 몰라보게 달라진 춘보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눈을 의심한 향기는 춘보의 그간 사정을 듣고는 크게 감동한 것이었습니다. 콧대가 높던 향기도 춘보에게 완전히 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춘보는 향기와 혼인하게 되었고 홍영감은 약속대로 소장농을 하던 땅을 모두 주었지요. 춘보는 임금이 말한 대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낮에는 양봉 일을 하면서 늦은 밤에는 부지런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춘보는 끝내 과거에도 합격하였습니다. 떠돌이 머슴 춘보가 이제 어엿한 고을 원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왕초와 했던 내기가 있었구나. 이게 다 그 왕초의 관상법 덕분이 아니던가. 춘보는 왕초와 막걸리를 마셨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으로 걸어가던 춘보는 맞은편에서 오던 사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매우 낯이 익어서 자세히 보니 왕초의 잔치에서 같이 놀았던 풍각쟁이 폐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춘보를 보더니 깜짝 놀랐지요. 그대는 그때 왕초가 날이라고 말했던 머슴이 아닌가.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된 풍각쟁이 폐의 우두머리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왕초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다니. 정말 신기하옵니다. 이렇게 사또나리가 돼서 돌아오실 줄은 소인은 정말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혹시 그 왕초를 본 적이 있는가?
그날 이후로 본 적이 없사옵니다. 사또나리. 춘보는 다시 주막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막 앞에 선 춘보는 한박웃음을 지었지요. 주막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왕초가 약속한 것처럼 주막 장사가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던 주막 주인은 이제 그 고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춘보가 기다리던 왕초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으나 춘보는 여전히 왕초를 만나지 못하였지요. 바쁜 일정 중에도 주막으로 가보았지만 왕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풍년이 오면서 전국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춘보는 얼른 하던 일을 마치고 창의문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왕초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나리. 역시 벼슬을 얻으셨군요. 제가 뭐라고 했사옵니까? 분명히 관직에 오른다고 하지 않았사옵니까? 춘보는 왕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나에게 강원도로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난 여전히 평생 머슴살이만 하고 있었겠지. 그러자 왕초가 호탕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나리. 나리께서는 이미 관직에 오를 준비가 된 분이옵니다. 강원도로 가지 않았다고 해도 언젠가는 크게 됐을 것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지름길을 알려드린 것뿐이옵니다. 그보다도 소인과 내기한 일은 잊지 않으셨겠지요. 감개무량한 춘보는 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잊지 않았네. 자네와 더불어 전국의 모든 거지들에게 밥을 사도록 하지. 그리고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자네처럼 관상법에 능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네. 이제 전국을 유랑하는 일은 그만두고 내 곁으로 오지 않겠나. 저에게 벼슬을 주시려는 것이옵니까? 그렇다네. 하지만 왕초는 호탕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에게 벼슬이 어울리지 않다는 건 나리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소인에 대한 은혜를 갚고 싶으신 생각이시라면 그 마음 하나로도 충분하옵니다, 나리. 그보다도 우리 배고픈 거지들에게 하루빨리 밥을 사주시지요. 그럼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나리. 춘보는 약속한 대로 전국의 거지들에게 밥을 사주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춘보가 누구인지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거지들도 있었지만 전국의 유생들과 노인들도 있었지요. 전국의 거지들에게 밥을 사주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유명인사가 된 것이지요. 덕분에 춘보가 있는 고을은 경제적으로도 크게 활발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 시장 상인들도 모두 한박웃음을 지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춘보는 오늘도 바쁜 업무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또나리? 누가 사또나리를 꼭 찾아뵙고 싶다고 하옵니다. 춘보는 그저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는 주민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춘보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실종된 여동생이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가족을 잃었으나 여동생만은 어디에선가 꼭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지요. 여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모자랐던 터라 고을 원님이 된 춘보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오다니. 이것이 다 전국의 거지들에게 밥을 사준 덕분이었습니다. 어린 여동생은 홍수 이후에 길을 잃어서 동네 거지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지들과 함께 정처 없이 다니다 보니 춘보가 찾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고을 원님이 사준 밥을 먹고 여기까지 제 발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함께 어울리던 거지들과 왔으나 전국에서 찾아온 유생들에게 밀려 춘보를 빨리 만날 수 없었지요. 내 동생. 내 동생을 이렇게 만나다니. 춘보는 얼른 동생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동생과 함께했던 거지들도 덩달아 춘보 집의 식솔이 되었지요. 여동생은 춘보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규수가 되었습니다. 향기는 춘보를 닮은 두 아들, 딸을 낳았답니다. 노자는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춘보는 비록 떠돌이 머슴이었으나 자신의 처지에 불평하지 않고 살아갔지요. 그러다 보면 왕초를 만난 것처럼 큰 복이 올 것입니다. 춘보의 흐뭇한 일생을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향기가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향기가 대사가 많지 않아서 아쉬운가 봅니다. 갑자기 추워졌네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셔요.
저 향기와 서방님의 재밌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셔요. 앞으로 우리 백세아담의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옵니다. 애정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만수무강하소서. 지금까지 백세아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